안녕하세요. 오늘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 토크 한국 미래교육의 변화와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ENT 글로벌 대표이사로 있는 신혜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제 그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성장의 요소를 줍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런 교육 테마를 좀 다뤄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제 달콤한 교육 한 잔, 커피 한 잔과 함께 토크를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럼 한국 미래 교육의 변화와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미국 뉴욕 주립 버팔로 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를 했고요.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지금 초중등 교육 정책 그리고 교육 격차, 국제교육 분야로 연구 및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부분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교육 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국 공교육 정책의 이해,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토크를 해보는 미래교육과 인재 토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교육 환경이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신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에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에 도래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간에 우리는 총 4차례의 산업혁명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직조의 이제 자동화를 주축으로 한 시대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제 모든 그 제품을 기계화로 바꾸게 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계화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18, 19세기 초반이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전기와 내연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대량 생산,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공장의 자동화라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이후에는 이 공장 기계화를 통한 대량 생산에 초점을 둔 산업 시대에 이제 도래를 맞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인터넷, 컴퓨터가 발달하게 되면서 20세기 후반에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보화 검색이라던가 이제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가 되면서 디지털을 활용을 한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러서 좀 더 이제 복합된 융합형 그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인공지능 이라던가 이제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대 시대를 갖게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현재가 이제 맞이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 산업혁명 시대에 를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그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대에서 필요로 했던 교육의 초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이제 기계화 이후에 대량 생산을 중심으로 했던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때 필요했던 그 교육의 방향은 그 대량 생산 교육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이제 추격 산업화 시기의 교육 모형은 대량 생산을 위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매뉴얼로 인해서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만들어내느냐가 경쟁력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이제 그 습득을 해야 되는 암기식 지식 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고, 당시에는 이제 1등을 존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학교 시대의 모습들의 사진들이 있는데, 이 친숙하게 이제 좀 저 경험하시는 사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시대에 맞추어서는 이제 교육 개혁의 진행이 이제 본격화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일방적인 지식 중심형 교육에서 민주화 시기를 겪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된
지식 중심의 경쟁 교육, 1등 중심의 경쟁 교육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그리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보다 학생 중심형 교육의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이제 역량 중심 교육이다라고 하는 교육의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면서 6가지 핵심 역량을 교육 과정에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보급이 되면서 이제 융합형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은 이 역량 중심 교육이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는 이런 크게 4가지의 인재 양성,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인재상을 교육시킬 수 있게 하는 6가지의 역량 중심 교육이 실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적용되어 실현이 됩니다. 이 2015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뭐 역량 중심 교육이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학교 안에서 구현이 되는가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쉽게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학생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그동안에 이제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그 강의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질문을 많이 하게끔 하는 질문형 교육이라던가 어떤 토론형 교육, 그래서 학생 중심이 되어서 학생 참여형 수업, 그리고 이런 수업의 그 과정을 중시해서 평가를 바꾸게 되는, 그래서 과정 중심형 평가, 그래서 뭐 수행평가를 통해서 뭐 협력형 토론형 어떤 평가를 사용을 한다라던가,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변화를 이제 이 개정 교육 과정 하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인재 정의로 우리가 아까 역량이라는 걸 소개를 했는데 4가지 4C 핵심 역량이라고 좀 구체화로 논의할 수 있는데, 혹시 4C가 어떤 그 4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강의를 보시는 분들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자, C로 시작하는 4가지의 핵심 역량,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의 요소인 거죠. 자, 첫 번째는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역량. 지금 놓여있는 여러 현안들을 그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여져 있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갖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 그래서 창의적 역량,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협업 능력.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4C 핵심 역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마다 뭐 4C에서 또는 뭐 6C로 또 확장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미래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 모습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인공지대 미래 교육에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 이제 전환 교육이다. 디지털 전환 교육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시점인데, 이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말을 하는데요. 원격 교육이 확대가 되는데, 이 원격 교육의 확대는 결국 디지털을 기반을 한 교육에 개인의 어떤 학습 목표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그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개별화 교육, 이 2가지가 핵심 요소로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육에도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위기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의 어떤 그 기술의 도입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있어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2가지의 관점이 여러 이제 입장에서 팽배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했던 2가지의 관점을 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세기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그걸 다시 배우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말이 있고, 특히 우리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죠. 한국 학생들은 사실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을 낭비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떠한 그 고민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까요? 자, 이런 그 교육 환경의 변화의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한국 공교육 정책이 어떠한 그 흐름에서 변화를 만들었고, 실제로 어떻게 정책화로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 시간에서 구체적인 공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